안녕하세요. 신영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C 디딤영상 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딤영상 3번이지만은 실제로는 5번째 디딤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112쪽부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학습지는 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이 뭐가 있는지, 자, 이런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자,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권 3세대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대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날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먼저 인권이 확장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전염병 등이 크게 번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증가하게 됐죠. 이런 생활 공간의 변화가 바로 새롭게 인권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권, 그 다음에 환경권, 안전권 이런 권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람들의 여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문화 격차가 크게 확산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문화권, 어, 문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어떤 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인권, 이칠 권리를 비롯한 정보인권에 관한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특히 뭘까요? 이 인권들은 특히 그쵸, 사회권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을 보다 보면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얘기한다. 바로 주거권에 관한 얘기죠. 주거권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면은 뭐 쪽방촌이 형성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지하 형태의 어떤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시원과 같은 그 좁은 방에서 사람이 주거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주택이 부족하고 주거비가 증가하고 빈곤층과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주거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이 주거 약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주거권이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바로 안전권에 관한 얘기죠. 자,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전염병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의한 재해라든지 그리고 범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안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특히 시민들이 그러한 어떤 제도나 정책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안전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비롯하여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안전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전염병을 예방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범죄로부터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바로 환경권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특히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파괴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경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및 의무로 규정하고 국제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얘기하고 지금 보면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대기의 질이 나빠지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권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표현할 권리를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여가를 즐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연 문화를 즐긴다든지 이런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어떤 문화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생활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화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보면은 문화누리 카드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나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화권은 계층, 민족,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그쵸 바로 이칠 권리라고 합니다. 이칠 권리. 그래서 정보화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이칠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칠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특히 개인 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로 인권 3세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프랑스 법학자의 카렐 바작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각각 그 특징에 따라서 인권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자, 교과서에서는 108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세대 인권을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에 간섭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권, 이 자유권이 1세대 인권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평등권 이런 거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가 바로 1세대 인권으로 바작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를 얘기하고 이런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어떤 재산권을 보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세대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얘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복지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사회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세대 인권은 바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 여가, 노동, 장애인, 노인 또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 문제 얘기했고 이런 등등등등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 있는 그런 권리, 인권이 바로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인권은 이제 최근에 어떤 대두되는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 국가 간 빈부격차 등으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일부 계층이나 일부 국가만 누리는 또는 일부 세대만 누리는 그런 어떤 인권의 범주를 벗어나서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권리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죠? 바로 연대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대권에 관한 얘기고 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뭔가 일부에게만 어떤 그런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연대권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연대권의 내용을 보면은 자결권 해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기 민족이나 집단의 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결권이고, 그 다음에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발전의 권리,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도 있는 거죠. 인도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08쪽에 카렐 바작이 바로 인권 3세대론 해갖고 1세대 인권, 자유권과 평등권, 그 다음에 참정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은 바로 뭘 얘기했죠? 그쵸, 바로 사회권. 3세대 인권은 바로 연대권과 관련된 얘기였죠.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꼼꼼히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세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3-1 디딤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